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혁입니다. 지난주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사고 직후에 육군본부에서는 전부대에 공문을 보내 조의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총 8억 원을 모아서 유족과 부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말이 자율모금이지 계급별로 납부할 모금액을 정해서 부대별로 할당하는 강제모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 사건인데 모금이라니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돈으로 유족들 입마금하려는 얄팍한 처사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듯 돈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는 모습은 지난 세월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가 우선돼야 할 겁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덮고 시간이 지나기만 바라기에 앞서 더 이상의 고귀한 목숨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군 당국이 제대로 해야 할 겁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15년 통합대의원 수련회가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 주최 북구 양정동 벽화 그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조합원 해외 연수가 차수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응답하라 시네마 토크 시간에는 아이 잃은 두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가정을 담은 영화 부곡 하와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급 5,580원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입니다. 컵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열정만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한 가치만큼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15년 통합대의원 수련회가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입소식을 시작으로 이경훈 지부장의 대회사와 송도경 고문회계사로부터 14년도 현대차 경영분석 특강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문 앞에서 준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당당히 싸우자란 주제의 문화공연과 금속노조 투쟁 방침 및 요구안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야외 무대로 옮겨 결의의 한마당을 펼치며 15년 임단투 완전 승리의 힘찬 투쟁의 기운을 담은 풍등을 하늘 높이 올리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다음날 수련회 총평과 다시 한번 승리를 다짐하며 본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 주최 북구 양정동 벽화 그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14년 조합원 오후 교육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킨 골목길 벽화 작업과 우편함을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하는 것을 15년 조합원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무와 고립 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사업에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 조합원 해외 연수가 차수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선진노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외 연수는 총 22개 차수 770명의 조합원이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3개국을 8박 9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이번 연수는 유럽의 역사와 국가별 고대 건축물, 문화재 등 유럽의 생활문화 체험과 현대차 체코 공장과 독일 볼프스부르크 전시관 방문을 가지며 현대차 공장과 독일 자동차 산업 현황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한선희 여사님. 네, 입 앞으로. 그런 기술이 있죠. 이 시기에도 실제로 활용되는 방법이
이번 주 응답하라 시네마 토크는 아이 잃은 두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부곡 카와이입니다. 이제 어떡해? 어떻게 되겠지? 가보자. 아줌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몰라. 재밌잖아. 자아를 상실한 두 여자의 서툴지만 따뜻한 동행. 오랜 시간 정신병원에 갇혀 지낸 40대 아줌마 사영이는 남편에게서 이민 간다는 통보를 받고 하나뿐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정신병원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17살의 소녀 초이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되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두 여자는 뜻하지 않았던 동행을 시작하고 부곡 하와이로 향하게 되는데 갖은 고비를 넘기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게 되자 그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온 비밀이 밝혀집니다. 영화에서 부곡 하와이라는 장소는 두 여자가 가야만 하는 이상향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는 낡고 허름한 곳이라도 아름답게 말이죠. 그런데 이 낡고 허름한 곳, 이 환상과도 같은 곳이 주는 느낌이 색다르고 묘합니다. 아름다울 수도 있고 가장 꿈과 같은, 그리고 한때 아름다웠던 곳. 결국 두 여주인공이 가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과거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미 망가진 세상, 자신들의 꿈이 되기에는 어렵고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도 어려운 이상향을 위해서 향해가는 가련한 두 존재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과연 누가 그들의 편일까 하는 안쓰러운 물음이 던져집니다. 이 영화는 한 생명체의 잉태와 죽음, 그리고 이를 치유해가는 모습을 여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현듯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단원고 부모님의 마음이 두 주인공이 느끼는 것과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아 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사람이 가장 힘든 길을 가장 아름답게 동행하는 영화.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쓸쓸한 사라진 신기루 같은 이상향을 향해 가는 영화 부곡 하와이였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를 집단적 충격, 슬픔, 분노와 무력감에 빠뜨리며 사회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요. 이뿐 아니라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등 숱한 사회적 고통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새로운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새겨진 상처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살피며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들,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아픔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치유를 위한 바탕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뼈아픈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런 치유의 첫걸음을 민중들 스스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포개는 일이 시작일 거라 생각하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